오늘 새벽 미군이 이란 공습을 시작했어. 그리고 몇 시간 뒤 한국 증시가 무너졌지. 코스피가 8% 가까이 폭락하면서 7천선이 깨졌어. 하이닉스는 하루에 13%가 빠졌고 계좌가 파랗게 질린 개미가 셀 수 없을 거야. 이럴 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해. 전쟁이 터지면 주식은 대체 어떻게 될까? 오늘 그 질문에 역사가 준 답을 보여줄게. 미리 말하면 그 답은 내 생각과 정반대야. 지난 100년 동안 전쟁 때마다 반복된 법칙. 나는 그걸 포성의 법칙이라고 불러. 그 정체가 뭔지는 조금 뒤에 공개할게. 그리고 하나 더 예고할게. 이 법칙에도 예외가 있었어. 어떤 조건이 겹치면 시장은 정말 무너졌지. 지금이 그 예외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기준도 뒤에서 알려줄게. 그러니까 오늘은 꼭 끝까지 봐야 해. 중간에 끄면 제일 중요한 걸 놓쳐. 참고로 오늘은 종목 추천이 아니야. 100년의 데이터로 구조를 읽는 시간이야. 공포에 휩쓸리기 전에 역사부터 보자. 자, 시작할게. 먼저 질문 하나 할게. 시장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 전쟁? 금리? 불황? 다 아니야. 정답은 불확실성이야. 쉽게 비유하면 이래. 운전할 때 제일 무서운 건 절벽이 아니야.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야. 절벽은 보이면 피하면 되거든. 근데 안개 속에선 아무것도 못하지. 시장도 똑같아. 전쟁이 터질까 말까 하는 안개의 시간. 그때 시장은 가장 크게 떨어. 오늘 폭락도 사실 그 안개 때문이야.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쏟아진 거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거야.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 보이는 위험은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으면 가격을 매길 수 있고, 가격이 매겨지면 돈은 다시 움직여.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원리야. 말로만 하면 안 믿기지.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역사를 보여줄게. 지난 35년의 전쟁 4번, 그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실제 숫자로 하나씩 확인해보자. 첫 번째 사례, 1990년 걸프전이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지.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침공 소식에 다우지수가 밀리기 시작해서 2달 만에 21%나 폭락했어. 지금 우리 폭락보다 훨씬 깊었지. 유가가 치솟고 세계가 공포에 떨었어. 다들 대공황이 온다고 했지. 근데 그 다음이 놀라워. 미군의 공습.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시작되자 시장은 오히려 바닥을 찍고 돌아섰어. 하락분을 넉 달 만에 전부 회복했지.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야. 전쟁이 끝나고 1년 동안 미국 증시는 29%나 올랐어. 폭락 전보다 훨씬 높이 간 거야. 우연이었을까? 두 번째 사례를 보자. 2001년 9일 1일 테러야. 미국 심장부가 공격당한 초유의 사태였지. 뉴욕 증시는 아예 며칠간 문을 닫았어. 다시 열리자 폭락이 쏟아졌지. 6거래일 만에 11%가 빠졌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였지. 근데 회복에 얼마나 걸렸을까? 겨우 15거래일이었어. 한 달도 안 돼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세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이야. 2003년 이라크 전쟁. 미국이 침공을 개시한 바로 다음 날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폭락이 아니라 2.3% 상승했어. 전쟁이 시작됐는데 주가가 오른 거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아까 말한 원리를 대입하면 설명돼. 침공 전 몇 달간 시장은 안개 속이었어. 전쟁할까 말까 그 불확실성에 계속 눌렸지. 막상 계절하자 안개가 걷힌 거야. 불확실성이 해소되니 눌렸던 돈이 돌아왔지. 하락은 7거래일간 5%대에 그쳤고 16거래일 만에 다 회복됐어. 네 번째는 가장 최근 2022년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유럽에서 터진 수십 년 만의 전면전이었어. 미국 증시는 이틀간 5%대 하락, 그리고 2달 안에 침공전 수준을 회복했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말이야. 자, 4개의 전쟁을 봤어. 이제 패턴이 보이지 않아? 하락은 생각보다 짧고 회복은 생각보다 빨라. 통계로 정리하면 이래. 주요 전쟁발 하락의 평균 회복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안쪽이었어. 특히 전쟁이 유일한 악재였던 경우엔 서너 달 만에 회복된 게 보통이었지. 그래서 월가엔 오래된 격언이 있어. 포성이 울리면 살아. 이게 바로 포성의 법칙, 오늘의 정체야. 공포가 극에 달하는 계절의 순간이 역사적으로는 바닥 근처였다는 거지. 오해하지 마. 전쟁이 좋다는 게 아니야. 전쟁은 비극이고 그건 변하지 않아. 다만 시장의 작동 원리가 그렇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유는 3가지야. 첫째, 아까 말한 불확실성의 해소야. 최악을 상상하던 시장이 현실의 크기를 확인하고 안도하는 거지. 둘째, 정책 대응이야. 전쟁 같은 충격이 오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금리를 내리고 시장을 떠받치지. 그 유동성이 주가를 밀어올려. 셋째, 기업 실적은 생각보다 강해. 전쟁이 나도 사람들은 밥을 먹고 반도체를 쓰고 물건을 사거든. 기업이 버는 돈은 쉽게 안 무너져.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 이 3가지가 회복의 엔진이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럼 폭락은 무조건 기회네? 잠깐, 그게 바로 위험한 생각이야. 아까 예고했던 예외를 볼 차례거든. 이 법칙이 안 통했던 시대가 있어. 1970년대야. 중동 전쟁이 터지고 산유국들이 뭉쳤지. 석유 수출을 무기로 쓰기 시작한 거야. 유가가 몇 배로 폭등했어. 이게 그 유명한 오일 쇼크야. 이때는 시장이 빨리 회복하지 못했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고생했지.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죽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거든.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보여. 전쟁 자체는 시장이 소화할 수 있어. 근데 전쟁이 기름값을 오래 흔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유가는 모든 물가의 뿌리라서 유가가 뛰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면 금리를 못 내려. 금리를 못 내리면 시장을 못 떠받치지. 아까 말한 회복 엔진이 꺼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 이란 사태의 핵심도 미사일이 아니라 기름이야. 이란 옆엔 호르무즈 해협이 있거든.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길목이지. 여기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그게 이번 폭락의 진짜 갈림길이야.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알려줄게. 첫째, 유가의 지속성이야. 유가가 급등했다. 바로 식으면 과거 패턴이고 몇 달씩 고공행진하면 예외 시나리오야. 둘째, 확전 여부야. 충돌이 국지전으로 끝나느냐, 주변국까지 번지느냐를 봐야 해. 셋째, 환율이야. 우리나라는 기름을 전부 수입하잖아. 유가와 환율이 같이 뛰면 부담이 2배가 돼. 이 3개가 예외로 가는 신호등이야.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역사는 회복 쪽에 섰어. 자, 이제 개미 얘기를 해보자. 이런 폭락장에서 개미가 지는 이유,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실수 세 가지야. 첫 번째, 공포의 정점에서 던지는 거야. 오늘 같은 날 겁에 질려 전부 파는 거지. 근데 역사를 봐. 걸프전도 9.11도 개전 부근이 바닥이었어. 최악의 공포에 판 사람이 최저가에 판 거야. 두 번째 실수는 정반대야.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는 거지. 오늘이 바닥이다 몰빵. 근데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보여. 걸프전 때도 바닥까지 2달이 걸렸잖아. 내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실수는 뉴스에 중독되는 거야. 전쟁 속보를 보며 매시간 사고 파는 거지. 근데 시장은 이미 공포를 가격에 넣고 있어. 속보에 반응할 때마다 한 박자 늦는 거야. 이 세 실수의 공통점 눈치챘어? 전부 감정이 시키는 일이야. 공포에 팔고 조급함에 몰빵하고 불안에 뒤척이고 역사와 통계는 정반대를 말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원칙이 필요해. 폭락장에서 개미가 잡을 세 가지 원칙. 첫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역사상 전쟁발 폭락의 대부분은 1년 안에 제자리로 돌아왔어. 급한 돈이 아니라면 시간이 무기야. 둘째 산다면 나눠서 사는 거야. 바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닥 근처를 구간으로 사는 거지. 분할은 예측이 틀려도 살아남게 해줘. 셋째, 뉴스 대신 신호등을 봐. 아까 말한 유가, 확전, 환율 이 세 개만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돼. 속보 100개보다 이 신호 3개가 정확해. 이게 포성의 법칙을 쓰는 방법이야. 법칙을 알면 공포가 데이터로 보이거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게. 전쟁이 터지면 주식은 어떻게 되냐고? 역사의 답은 이래. 안개의 시간에 가장 크게 떨어지고 포성이 울리면 오히려 바닥을 찾았다. 걸프전은 넉 달 만에 회복했고 9.11은 한 달도 안 걸렸어. 이라크전은 개전 다음날 올랐고 우크라이나도 2달이면 충분했지. 단 예외는 있어. 유가가 길게 흔들리는 오일 쇼크형. 그건 몇 년짜리 고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건 딱 3개야. 유가의 지속성, 확전 여부, 그리고 환율. 이 신호등이 꺾이지 않는 한 역사는 회복의 편에 서 있었어.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추천이 아니야.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아. 다만 공포에 휩쓸려 결정하기 전에 100년의 데이터를 한번 보자는 거야. 최종 판단과 책임은 늘 본인에게 있어. 오늘 계좌가 파랗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니야. 역사 속 폭락들도 그날은 다 세상 끝 같았어. 근데 시장은 언제나 그 다음 날이 있었지. 공포는 지나가고 데이터는 남아. 흔들리지 말고 신호등을 보자.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올게. 우리 개미들 다 같이 부자 되자.